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만약에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시 똑같이 집을 살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만 볼 것 같아요. 서울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정두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수준에 맞추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 수립에 들어갔는데요. 대체 내 세금은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부동산 인플루언서인 제네시스 박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필명 제네시스 박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1주택자와 그 중산층 재산세 부담은 완화될 수 있는지, 실수요자, 중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합의,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자분들이 좀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정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계산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용어도 어렵고요. 1년에 내가 그냥 재산세 얼마만 내면 된다더라.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미리 알고 하고 관련된 항목이 워낙 많아요. 기초연금 받은 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좀 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1주택자에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지방소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역차별 논란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주택수에 따라서 이분법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본인 소득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다주택자 이꼴 뭐 투기꾼이다 뭐 이런 좀 이분법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주택자 실수요자에게 다가오는 체감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처음에는 작았는데 나중에 커지니까 눈덩이를 굴릴 때 처음엔 작으니까 잘 안 굴러가잖아요. 커지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 이유가 아주 그냥 똑같은 부가가치세 100원이라 하더라도 힘든 사람에게는 그 100원도 굉장히 클 수 있다. 공시가격 올림으로써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장학금, 그 정부복지제도의 반영 비율도 이제 어떻게 연동될지 궁금해하시는. 만약에 시가 6억짜리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간다. 월 15,000원 정도가 더 상승을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시가 9억짜리를 갖고 있다면 17,000원 정도가 더 상승을 한다고 해요. 기초 노령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 자격이 되는 주택 공시 가격이 8억 4천인데 이걸 이제 역산을 해보면은 한 12억 3천 정도거든요. 현실화율이 한 68% 정도인 거예요. 90%가 되면은 이게 9억 3천까지 내려와요. 9억 3천짜리 집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기초 노령 이걸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서 자격을 못 받으실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연동돼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궁금하거든요. 집값이 안정이 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아파트로 한정을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는데 공급 측면을 먼저 한번 볼게요. 서울에 지금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일단 땅은 없죠.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공급을 하려면 뭐밖에 없죠? 기존에 있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자,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너무 지금 진행 속도가 느려요. 기존 주택이 물량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좀 다주택자 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2주택 이상 있는 분들이 물건을 좀 팔아야지 시중에 좀 물건이 나올 건데 그분들이 집을 팔 수 있을까 없을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는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기부 특별공제를 빼버리고요. 기본 세율의 20% 혹은 내년 6월이 되면 최고 30%가 들어가거든요. 내년 6월이 되면 최고 세율이 75%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지방세가 붙으면 82.5가 나와요. 집값이 한 1억이 올랐다면요. 그냥 한 7, 8천만 원은 세금으로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은 4년 혹은 8년 동안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시중에 물건이 좀 잘 안 나오겠죠. 가만히 있으면 보유세 때문에 세금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팔자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역대 서울 아파트 증여가 최고예요. 최고. 건수도 최고, 비중도 최고. 쉽게 말해서 팔기는 아까운 거예요. 팔기는 아까운 건데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배우자, 자녀 뭐 이런 사람들이 보인 거죠. 그냥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5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월 과세라고 해서 당초 취득가로 가버리니까 내가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거든요. 양도세를. 이런 증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 물건들은 최소 5년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중에. 계속 지금 공급 이야기만 하고 있죠 제가.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매우 적을 거예요. 비를 한번 뿌려줘야 되거든요. 네네. 비가 안 오고 계속 찔끔찔끔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요 측면으로 가볼게요. 집을 살려면 일단 어느 나라를 보든지 간에 대출 없이는 살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있어요. 지금 임대차 3법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규제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좀 거래가 잘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좀 쉽게 사고 팔고 하면 괜찮은데 내가 하나밖에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냥 필요한 것마다 사면 되죠. 돈은 어떻게든 모았는데 아파트를 하나만 사래요. 어떤 거 사겠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금액 중에 제일 좋은 거 사요.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제가 했죠. 인기 있는 지역은 더 갈 거예요. 인기 없는 지역은 더 외면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본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타격이 큰 중저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50만 원 올라도 부담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 보유세 때문에 집을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네네.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그냥 버틸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팔아보지 하시는 그 초고가 주택 갖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집을 팔면은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사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다 하더라도 왜 높죠?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매도자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막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6년 전에 2014년에 첫 집을 마련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시 똑같이 집을 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두 가지.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출퇴근하기 편하냐 안 편하느냐.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대출 원금하고 이자가 여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 두 가지만 볼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브랜드, 제일 좋은 위치, 내 여력 하에서 서울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